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녀인데요. 얼마 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어서 글을 보냅니다. 제가 주말마다 운동 삼아서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사는 댄스 교실의 동호회 회원인데요. 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이 비좁아서 이중주차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중주차를 하려면 입 출입구 쪽은 피해야 하고 다른 차들이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하는 거고요. 그날도 동호회에서 댄스 연습을 끝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니 차들이 이미 꽉 찼더라고요. 역시나 주차해 놓은 제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밀고서 출입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함께 끝마친 회원들이 수십 명이라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나란히 줄을 지어서 출입구를 빠져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차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다보니 앞서가던 한 동호회 회원이 출입구 쪽을 가로막고 주차를 해놓은 중형차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지도 않고 길을 막아선 채 이중 주차를 해놓고 갔다면서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잘 빠져나가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들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진상인 김여사 아줌마가 나 몰라라며 모른 척 해버리니까 기다리느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이 운전을 하느라 다들 진땀을 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입구 쪽에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뒷차들도 줄지어서 대기 상태로 있었고요. 저는 심란하더라고요. 저도 운전 경력이 꽤나 되어서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비좁은 곳을 어떻게 지나가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남자 운전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수신호를 해줘서 겨우 빠져나가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던 남자 회원에게 수신호를 부탁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의 앙칼진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 내 차를 박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차주라는 여자가 하도 사람들이 차 빼라고 전화를 하는 통에 달려 나왔다고 하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박기는 누가 박았다고 그래요? 이 아가씨가 눈이 삐었나?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오리발이에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신호를 앞에서 해주던 동호회 오빠도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아줌마, 제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억지로 쓰세요? 안 박았으니까 아줌마 차나 빼세요. 그렇게 못해요. 아주 이것들이 둘이 짜고서 정말 웃긴 것들이네. 당장이 보험 처리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어디를 박았냐고 물어보니까 딱 점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이것 봐요. 아가씨 차가 박아서 기스가 났잖아요. 안 보여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아줌마 말이 그러더라고요. 멀리서 내 차를 보면서 오고 있는데 아가씨가 하도 운전하는 것이 아슬아슬해서 내가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봤다고요. 왜 내 차를 박아놓고 모른 척해요? 그 김여사 아줌마가 아글아글 쓰면서 뒤에 줄지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라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수신을 해주던 동호회 오빠가 이렇게 개념 없이 출입구에다 오도 가도 못하게 이중주차 해놓고서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실랑이를 했더니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일단 제 연락처를 적어주고 차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여사 아줌마가 하는 말이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몇 시간 안으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아는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맡길 테니까 수리 비용 바로 입금해 주셔야 해요. 알았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않고 빨리 차를 빼라고만 했더니 제 전화번호가 맞는지 저에게 걸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을 막아서 놓고도 너무도 태연하게 그러더라고요. 어머,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주 여시같이 조수석에 있던 큰 수첩을 보고서는 그러는데 재수가 없는 아줌마여서 빨리 그 상판떼기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던 말던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렇게 품위 없고 개념 없고 막가파식의 저런 여자야말로 대한민국의 여자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여사란 신조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이런 무대포식에 막 나가는 나이든 아줌마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뒷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까지 졸이는데 엄청 여유만만해 하더라고요. 겨우 빠져나오면서 생각했네요. 주변을 다 둘러봐도 저런 아줌마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있긴 있구나. 김여사 아줌마가 있긴 있었네. 어디 화교인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 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맞다면 저 아줌마 밑에서 자란 애들도 알만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여러 통이 울렸는데 그 아줌마가 그러는 겁니다. 아가씨, 도색 비용이니까 26만 원 보내요. 내가 아는 곳이라서 이만큼 싸게 나온 거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요. 네? 26만 원이요? 아줌마,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줌마 차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이요? 못 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전화지를 해댔고 톡을 보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 선생질 그만하고 싶어? 뺑소니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네가 보험처를 안 할 것 같아서 입장을 고려줬더니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돈 빨리 입금 안 하니? 내가 네 학교에 쫓아가면 너는 그냥 아웃되는 거 시간 문제야. 어디서 까불어? 완전히 개 막장인 듯한 행색이었어요. 말하는 폼수를 보면 학창 시절에 한 가닥 일진깨나 폼 한번 잡아봤을 법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솔직히 교사란 신분으로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껄끄럽기는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아줌마를 응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차여차한 내용을 말해주고 그 진상 아줌마가 내 차가 박아서 기스가 났다던 그 점 하나를 찍은 사진도 보내고 그 아줌마가 보내준 수리비용 견적서도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딱 봐도 그 아줌씨가 어디서 혼자서 기스를 내놓고도 덮어 씌운 격이지만 그것을 박은 것이 아니라고 왈가왈부하느니 그냥 줘버리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 연락처를 주거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을 향한 배려심을 역이용을 해서 남의 등골 빨아먹는 인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농간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간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몇십 원의 돈에도 눈을 뒤집고 달려드는 인간이니까 상대에서 좋을 것 없다고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개념 없는 여자가 있다니 이해 불가네.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해놓고 누구한테 딴소리야? 이야, 기가 막히네. 큰 돈도 아니고 26만 원으로 귀찮게 하면 돈을 내놓을 거라고 여기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남친은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을 만났으니 액땜한다고 손치고 나가 떨어지라고 줘버리라고 했습니다. 학교까지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고 나대면 좋을 것 없으니까 더러운 똥 한 번 잘못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요. 그래도 남친이 제 대신에 울분을 터뜨려주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아줌마, 가만 보니 우리 엄마 버리고 손주도 볼 나이이신데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곱게 늙어서 좋은 곳에 가시려면 말이죠. 그렇게 남 등쳐먹고 살지 마세요. 제가 동냥한다 셈치고 드리긴 할 텐데요. 부끄러운 줄은 아실 테죠? 그랬더니 말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야, 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돈이나 빨리 입금해. 뭔 개소리야. 돈을 입금해줬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진 않았어요. 남친과 저는 친구들한테도 두고두고 그 진상 아줌마 얘기를 정해놓은 레파토리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들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그런 아줌마가 다 있냐면서 별일도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지 의심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바로 눈앞에서 지갑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던 3인조 젊은 소매치기범에 기겁을 한 적도 있었고 다낭 바나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는 내 앞에서 버젓이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있는데 새치기를 하던 중국인들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새치기 한 적 없다고 버티던 중국인들에게도 기겁을 했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매너가 좋고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김여사들도 7, 80년도 쪽에나 이런 안씀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후에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가 될 아가씨의 얼굴 좀 보자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남친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저희 집에는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남친 집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별일이 없다며 남친과는 결혼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예비시댁 인사드리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공기 좋은 전원주택이라서 가는 길이 참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친 어머니를 본 순간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뿔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흰 펜스에 아름답게 드리워진 붉은 장미꽃 넝쿨의 아담한 문을 열고서 마중 나오는 상냥한 남친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진상의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보고 살살게 되었는데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다니 반가워요. 제가 순간 경직된 표정으로 있자 남친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얘는 처음이라 어려워서 그러지 않니?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 좋은 꽃구경도 하면서 천천히 들어와요. 내가 아직 음식을 준비하다가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차 한잔만 하다가 들어오세요. 남친의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남친의 아버지와 남친의 동생과 인사를 나누고 내놓는 차를 마시면서 정원에 있는 멋진 야외 데크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아버님이 정원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귀 속에 맴맴거리는 매미 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차장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진상 아줌마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차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도색을 했다던 그 차는 도색을 하지 않았고 내 차가 박아서 기스가 났다던 그 점 하나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아서 남친의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연식이 얼마 안 된 건데 얘들 엄마가 주차하다가 살짝 찍혔네요. 새 차를 사주면 뭐해요. 사자마자 찍고 다니니. 제 위양도 차를 몰고 다니죠. 네, 이게 주차하다가 찍은 거 맞죠? 다른 사람의 차가 박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바로 여기에 주차하다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사진을 꺼내들어서 비교해봤는데 똑같았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 하나 모양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남친과 남친의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똑같네? 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남친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 김여사 진상 아줌마가 네 엄마였어? 남친은 그때서야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하면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남친의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제가 그냥 그곳에서 달려서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우고기 수십만 원짜리 한 짝을 들고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영문을 몰라서 무슨 일인가 하셨는데 그 진상 아줌마가 남친의 어머니였다고 하니까 낯빛이 바뀌시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남친과 남친의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고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와 별소리를 다 듣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지 완전히 죄진 사람처럼 말도 잘못하고 기가 죽은 채로 저 자세였어요. 남친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한테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를 하러 오셨으니까 받아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엄마 뭐 하세요? 엄마가 직접 사과하세요. 그러자 제 두 손을 부여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그만 착각했나 봐. 그리고
그 견적서는 맞는데 그 카센터 사장이 이왕 수리비용을 받은 걸로 치라고 하지 뭐냐. 어차피 새 차라서 도색을 해봤자 차만 버린 꼴이라고 그냥 도색하지 말자고 해서 그 카센터 사장이 자기한테 10만 원만 주면 다음에 도색할 때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네 돈 내일 받아 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은 자존심이 강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저한테 사죄하는 것은 그만큼 미안하고 뉘우치기 때문이라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가 내미는 현금 봉투에서 딱 26만 원만 빼서 나머지는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우 세트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의 의미로 받아두겠어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셨으니 용서고 뭐고를 떠나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과는 헤어지겠습니다. 그건 오로지 어머니를 잘못 둔 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고등학교 교사를 둔 예비 며느리라서 좋아했다던 남친의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아들의 여친과 헤어지게 된다니까 저희 부모님을 붙들고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냉정히 내치셨어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상놈의 집구석과는 상종도 안 한다고요. 저희 아버지의 딱 부러지는 말씀 한마디에 남친은 고개를 떨구고는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친 부모님이 여러 번 저희 집을 찾아왔지만 저희 부모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제 뜻이 확고했기 때문에 남친의 어머니라서 용서가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좋은 남친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좋은 여친과 좋은 장인 장모님 만나고 좋은 며느리와 사비를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네요. 감사합니다.